안녕하세요. 답답한 이슈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는 사회자 스쿨의 김프로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올해 9월달에 본 모의평가가 있죠. 그 모의평가의 전반적인 경향을 유지한 거로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을 초고 난이도 문항을 확실히 배제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작년이죠. 23학년도 수능 그 다음에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수험생들이 다소 좀 어렵게 체감했을 것으로 분석이 조금 되네요.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킬러 문항, 초고 난이도, 초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서 공교육 내에서 출제되었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능에서의 그 응시 집단을 고려한 적정 난이도, 그 적정 난이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정 난이도는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적정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전반적인 총평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역은 아시다시피 공통 과목이 있죠. 독서와 문학. 이제 독서는 이제 비문학을 말하는 거고요. 독서와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화작,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언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 학습 활동 충실히 반영했고요. 원래 수능이다 그런 거죠.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학습적 부담 그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기본적인 수능 원칙이 나름대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구현이 안 되면 수능이 아니니까 하나만한 소리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수능의 난이도 23학년도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습니다. 다소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재수생들한테도 조금 어려우면 재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수능은 1교시에 보는 국어가 키를 갖고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망치면 다 망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시험 딱 못 보는 순간 내년 재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국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통 과목 독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EBS 수능 교재를 상당히 밀도 있게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를 했고 학교 내에서 출제한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 문항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중요한 게 있죠. EBS 수능 교재 내용을 50% 이상, 반 이상 연계한다는 그 방침이 있기 때문에 EBS 수능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가 되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에서는 독서, 이론, 사회, 과학기술, 인문, 주제, 통합 4개 지문이 모두 다 EBS 수능 교재와 상당히 밀도 있게 연계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문학에서는 고전, 소설, 현대식, 고전시가 각각 한 작품씩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연계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렇죠. 눈에 익은 게 나오면 심리적 안정감이 들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 들 때 사고력이 나옵니다. 근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안 들 때 낯선 지문이 나올 때 상당히 괴롭죠. 그래서 EBS 수능 교재와의 50% 이상 연계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는 EBS 수능 교재를 통해서 다뤄진 기본 개념,
핵심 개념, 문학 유형, 문학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골고루 활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특이한 점은 뭐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도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기존의 어떤 출제 경향 그런 게 잘 유지돼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시험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시험 치르고 나오는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직접 초긴장을 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다.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 또 그 공통 과목인 독서, 문화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됐다. 그래서 변별력을 확보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풀었던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재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EBS 수능 교재를 학습하고 공교육 내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항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내리고 싶네요. 주요 문항을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변별력이 높은 문항과 공교육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수능에서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전 영역에 걸쳐서 고루 출제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고루 출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재학생들, 특히 재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그 지금과 보기의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독서의 10번 문항, 그 다음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독서 15번 문항,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27번 문항, 담화 내용이 작성된 글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화법과 작문의 40번 문항, 부사어의 다양한 쓰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언어와 매체의 39번 문항. 이거는 뭐 우리 수험생들이 재학생이든 N수생이든 장수생이든 매우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EBS 연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0%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50% 이상의 EBS 연계율,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체감 연계도를 높인다는 그런 출제 경향이나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제 방향에 따라서 독서나 문학 등에서 수험생이 느낄 체감 연계도는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계도가 높다는 얘기는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전체 문학 연계율이 한 51.1%였고요. 총 23문항이 연계가 됐습니다. 연계 문항을 독서와 문학 공통 과목에서 1번에서 4번까지 8번에서 9번, 12번, 13번, 16번, 18번에서 22번, 24번, 26번, 27번, 32번에서 34번 문항이 상당히 밀도 있게 연계가 됐고요. 선택 과목 중에서 화법과 작문은 35번, 39번, 45번 3문항, 선택 과목 중에 언어와 매체는 35번, 36번, 42번 이렇게 3문항이 EBS와 연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총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위 그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가 되었고요. 하지만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 및 그 다음에 선택지 이걸로 변별력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았다, 매우 어려웠다, 재학생들은 조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뭐 이제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지만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재수생과 N수생, 장수생들은 조금 어려웠다지만 재학생들은 매우 어려웠다, 조졌다. 저는 이렇게 과감히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사이다스쿨 김프로 제가 간단하게 짧고 강하게 짧고 굵게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본 그런 제 피셜이죠, 제 피셜. 사이다스쿨 김프로 피셜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어 어려웠다 이렇게 한 줄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거의 수능 시험이 제2 외국어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30-40분 정도 남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50만 명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웠으면 다른 친구들도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종일 수능 시험 치를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푹 쉬시고 내일부터 가채점을 통해서 2024학년도 정시 전략 또는 논술 전략, 수시 전략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이다스쿨의 김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